펴졌죠?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자, 7월 23일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정리되어 있음. 자, 그럼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7월 23일 날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거죠. 자, 그럼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 제가 전에 틀을 기억하자고 했던 곳이 기억나시나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면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나온다. 이런 틀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대변의 미지급 세금 예를 이제 7월 23일 날 납부하는 거면 뭐 대변에는 뭐 돈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건데 그럼 차변의 미지급 세금이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미지급 세금이 지워져야 되는 거. 그런데 지금 7월 23일은 그냥 세금과 공과로 이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고 잘못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잘못된 거죠. 그럼 제대로 한다면 지금 6월 30일 날 이 미지급 세금이라는 이 금액이 차변으로 정리를 하고 지워주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 이 금액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 금액이 나간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문제는 이 분계 모르면 뭐 수정할 거리를 못 찾는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정상적인 분계가 들어갔는데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건 지울 거예요. 앞에 네오박스에 체크하고 제대로 된 분계만 남겨놓고 기존 거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오류 수정 형태가 끝났고, 자, 다음 두 번째 7월 27일 주식회사 진정전자에 대한 대여금은 상환 기간이 2022년 7월 26일이다. 자, 그럼 대여 돈 빌려줬는데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만기인가 보네요. 그럼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장기 대여금이라고 해야 되죠. 자, 일단 그 생각 가지고 7월 27일 가보면 차변에 장기 대여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계정 과목을 장기 대여금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내년이 만기가 아니니까. 그럼 얘를 장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번 오류 수정도 처리된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 8월 2일 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60만 300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확인한 결과 이체 수수료 300원이 포함되어 결제된 금액이었다. 그럼 보통 예금에서 60만 300원 나갔는데 60만 원은 컴퓨터에 대한 뭐 대금 지급액이니까 뭐 컴퓨터 금액이나 아니면 미지급금 이런 거 준 거고 300원은 수수료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8월 2일 날 일반 전표 가보면 지금 전부 다가 미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컴퓨터 금액은 60만 원이고 300원은 수수료라는 거죠. 그럼 우리 미지급금 60만 300원이 아니고 60만 원이면 얘를 60만 원으로 먼저 바꿔버리면 차익이 뜨겠네요. 그럼 이 돈만큼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 먼저 60만 원이다라고 해놓고 얘 수수료라고 300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다음 8월 10일
생산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었으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해둘 건데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면 800번대 접대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거 수정하라는 거네요. 그럼 8월 10일 날 지금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얘를 800번대의 접대비로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얘를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9월 3일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광열비 9만 원을 일반 전표 입력에서 영업 부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 원과 전력비 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광열비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봤더니 제조 공장에서 수도요금이면 가스 수도료 4만 원, 전력비 5만 원으로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수도광열비 9만 원을 500번대 가스 수도료 전력비로 수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9월 3일 날 지금 이렇게 수도광열비 되어 있는 걸 가스 수도료 500번대가 4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 있으니까 계속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가 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5일 LA전자에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195만 원은 전액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LA전자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이 LA전자께 총 1100만 원이었나 보네요. 그럼 초과한 95만 원은 선수금 받은 거라는 거죠. LA전자에. 그럼 9월 15일 날짜로 가보면 전액이 외상매출금 회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외상매출금은 우리 10월 29일 현재 잘못된 거예요. 9월 15일로 날짜 바꾸세요. 생뚱맞은 날짜죠. 9월 15일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날짜를 수정을 안 했나 봐요. 그냥 9월 15일 현재 LA전자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초과한 거는 선수금이었다는 것, 1000만 원만 외상매출 1100만 원만 외상매출금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선수금이고 그래도 똑같이 LA전자 거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면 분계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분계 문제를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11일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한 금액 39만 원 중 19만 5천 원은 마케팅 부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절반은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예수금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10월 11일 자, 세금과 공과금은 절반이었던 거예요. 그럼 19만 5천 원은 세금과 공과금은 19만 5천 원이고 나머지는 예수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다음 544페이지의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봤을 때 매입 매출 전표 가야 될 걸 일반 전표에 잘못 쓴 거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된 거 이런 형태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 33,000원으로서 스피드 용달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고 우리 지금 운반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원재료 구입하고 관련된 운반 비용이면 불공제 사유 아니잖아요.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해야 되는 걸 지금 보시면 두 개를 열어놓고 일반 전표 8월 15일 날 운반비라고 33,000원을 처리해 버렸네요. 매입 매출 전표 8월 15일 날 지금 얘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지금 이렇게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잘못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 이제 다시 분개를 하면 자, 이번엔 매입세 공제되는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운반 비용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33,000원 부가세 포함이면 3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스피드 용달 또 수기 작성된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자, 분개는 일단 혼합으로 할게요. 자, 이 운반비 계정 과목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원재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래 분개도 아예 틀렸죠. 지금 원재료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한 거다. 자, 이렇게 분개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거는 얘는 지워줘야지 되겠죠. 아니면 현금이 두 번 33,000원이 두 번 장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얘는 체크해서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워주고 매입 매출 전표에 이번에 작성한 거 이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만. 다음 9월 10일 법인카드인 유진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 110만원이 일반 전표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용인 주유소에서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유요금 100만원으로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지금 뭔가가 완전히 다 틀렸죠. 자, 이 부가세 포함 말고 별도로 할게요. 그냥 포함으로 할까요? 카드니까 포함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죠? 자, 지금 전혀 엉뚱하게 11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자, 일단 지금 일반 전표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9월 10일자의 일반 전표는 지금 얘는 어떤 경우에 여기에 쓰냐면 불공제 대상 차량을 쓸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불공제 차량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지금 공장 화물차에 대한 거면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죠? 우리 공장 화물차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카드니까 57번 카드 과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쓰고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9월 10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가 주유 요금인데 금액 100만원이고 쓰면 알아서 분리될 거고 주유소는 용인 주유소 카드사는 유진 카드고
분계는 4번 카드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들어갔네요. 그럼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라고 이렇게 분계가 아래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계 들어와 있으면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고, 그럼 일반 전표에 이렇게 110만원 잘못 처리한 거는 또 얘도 이제 삭제를 해버려야 되겠죠. 자, 다음 9월 14일 제품 매출 500만원의 환율 적용이 달러당 5,000원에 대하여 1,000원으로 잘못 적용되었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또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아닌 직접 수출로 확인되었다. 당초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영세율 구분란에 코드도 수정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환율도 틀리고 우리는 영세율 구분도 아예 틀리게 작성이 된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새로 하나 만들고 기존 거 지우는 게 훨씬 낫겠다. 9월 14일 날 지금 얘는 이렇게 12 매출 영세로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16 직접 수출이고, 금액도 올바르게 적용해야 될 게 달러당 1,200원. 그럼 1,200원에 5,000달러면 우리는 600만원이 공급 가액이어야 되죠. 그럼 600만원이어야 되고, 똑같이 줄리아나 영세율 구분 1번 외상으로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위에는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달러당 1,000원에서 세금계산서 있는 걸로. 그럼 위에 거 지워버려야 되겠죠. 위에 거 라인 선택된 상태에서 지워버리고 이것만 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12일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원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용문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5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이다. 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장부가액 1,200이죠. 근데 얘를 우리는 얼마에 팔았죠? 부가세 빼고 1,000만원에 팔았죠. 장부가액 1,200만원짜리 1,000만원 팔았으니까 얘는 200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우리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내 장부가액보다 돈 많이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정해진 결론이에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짜리라서 500만원 손해다라고 나오겠네. 자, 9월 22일 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게 편할지, 아니면 제가 전에 고정자산 매각하는 건 이렇게 쓰자라고 했죠. 11번 매출 가세면 1,000만원에 똑같이 여기까지 가서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는 첫 번째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1,500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변의 기계장치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을 300만원 하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얘 어떻게 받았죠? 현금으로 차변에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110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럼 200만 원 손해라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위에 거는 이걸 빠뜨렸기 때문에 500만 원이 손해다라고 위에 전표는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럼 얘를 클릭해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만 남겨놓으면 이번 것도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3일 격리직원은 주식회사 3번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 지급하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했으니까 9월 23일자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럼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사면서 지금 사무용품 구입하고 현금 지출한 거였으면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는 원재료로 해서 또 잘못 적어놨네요. 그럼 얘가 맞는 그 계정 분계도 맞으니까 얘를 두고 지금 아래 걸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삭제하고 소모품비로 적혀 있는 것만 남겨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9월 28일 제조부문의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노라조로부터 구매한 행사물품 금액 230만 원을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건데 세금 계산서를 계산서 받은 걸로 잘못 처리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9월 28일 날 가보면 여기에 53번 매입 면세로 잘못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네요.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됐어? 자, 어떻게든 우리 새로 쓰면 되겠어요. 51번 매입과세로 해서 230만 원의 별도 놀아주고 현금이고 제주부 직원들 회식 체육대회 관련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위에 거 보면서 방금 궁신했던 게 253만 원이 몰라도 256만 원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랬던 거였어요. 그죠? 어떻게든 지금 우리 기존 건 지울 거니까 자, 얘 놓고 삭제 눌러서 지워버리면 얘만 남죠. 자, 다음 10월 2일날 당사는 주식회사 테크노 시스템으로부터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중앙 낸 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면 건물이라고 처리해야겠네요. 근데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 간단하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10월 2일자로 가서 아래 회계 처리한 거에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만 주면 되겠죠. 이 수선비를 그냥 살짝 건물로만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10월 11일
주식회사 숭실 상사에 대한 제품 판매 시 단가 착오로 55,000원이 적용하였으나 5만원으로 확인되어 수정 회계 처리한다. 단 수량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럼 10월 11일자로 가면 지금 얘 이야기죠. 자,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얘를 단가를 5만원으로 바꿔보시면 전부 다 맞춰서 바뀌죠. 이 방금 55,000원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 얘를 5만원으로 바꾸면 전부 다 뒤가 맞춰지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오류 수정 때는 함부로 과세 유형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세 유형을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제가 얘 금액 바꿀 때는 단가 바꿀 때는 아래 분기에 별 내용이 없죠. 근데 얘를 만약에 12영세라고 11로 바꾸는 순간 아래 분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문제에서 안 적혀 있었는데 기존에 외상이었는지 보통예금전지 현금전지 모르면 그냥 이 문제는 날리게 돼요. 그래서 과세 유형을 위에 함부로 덮어 쓰는 행동은 하시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오류 수정 문제 있는 형태를 같이 풀어봤고, 자, 이제 장부 조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로는 557페이지가 있는데 (557페이지) 그리고 우리 이 장부조회는 여기 말고도 우리 뒤에 기출문제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저하고는 이거 말고 바로 기출문제 장부조회를 보면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데이터가 나중에 보시면 이중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는 바로 기출문제 장부조회 3문제씩 있는 거 풀면서 바로 그냥 실제 유형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 663페이지로 가고, 교재 663페이지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자 387번으로 회사를 바꿀게요. 387.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재는 여기 663페이지. 자, 컴퓨터는 회사를 여기 우측에 보시면 회사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 회사 번호 방금 전에 몇 번이라 했죠? 387번. 그럼 봉천산업으로 0387이라 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387번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회사가 387번으로 바뀌었죠. 자, 시험 때마다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값은 나와요. 값은 나올 건데, 저는 이건 여기에서 저는 조회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좋게 말하면 보너스 문제, 안 좋게 말하면 주관식이라서 시간 안 되면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대놓고 9점이니까 시험 때에 내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으면 얘 먼저 풀어놓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얘를. 자, 그럼 첫 번째에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면서 부가세 기간 하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물어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야기하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불공제 사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메인 매출 전표의 54 불공이죠. 그래서 메인 매출장이라는 장부에서 여기에서 이제 매입을 선택하고 54번 불공으로 가면 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16번의 금액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는 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들죠. 한 번에 번호가 보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면서 제가 신고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위쪽에 여기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일기 예정 기간이면은 자, 여기에 월만 치시는 거예요.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치면 1월부터 3월까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자, 여기까지가 앞면인데, 여기가 앞면인데, 여기 오른쪽은 뒷면들이에요. 뒷면이 계속 바뀌면서 있을 건데, 매출이다 세로로 빨간색, 매입이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매출은 과세 10% 과세인데 세금 계산서다, 신용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아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과세 세금 계산서 발행 10% 세금 계산서 발행분 물어보면 이 기간에 여기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물어보면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가 제일 빠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영세율에 우리 직수출하면은 아무 증빙도 발행 안 하는 게 기타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직수출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10% 과세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죠. 자, 시험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이 글자가 적혀 있으면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뿐이고, 여기에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이 지금 여기는 합계금액인 거고, 오른쪽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정 때 누락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오면 여기 35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여기 있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누락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장부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둘로 나눠요. 매출에서는 10%다, 0%다. 매입에서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 감가상각하는 자산 아니다.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건 오른쪽 아래에 14번 얘를 따로 써서, 제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인정해 주는 거에서도 고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세법상 용어가 고정자산이에요. 그럼 고정자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벌신고서. 그럼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받은 고정자산분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고정자산분하고 이 두 개를 합치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이 한쪽 것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뭐 예정 누락한 건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문제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열고 계신 분은 16번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이 바뀔 거예요. 16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는데, 그럼 여기에 사실 정확한 값은 여기 값이 정확한 값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럼 여기에 있는 금액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값이 8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현금 지급액, 유입액, 잔액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을 보는 게 좀 유리해요. 근데 현금 출납장은 조금 기간 여유 있게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계는 사용 금지. 이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현금 출납장은 회계관리에 장부는 또 여기에 장부관리라고 있죠. 여기에서 자, 현금 출납장으로 들어가고 자, 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니까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라고 쳤어요. 자, 그리고 누적 현금 지급액이죠. 화면 계속 아래로 내리시면 월계 누계가 있는데 누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자, 우리 계산기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없으면 여기에도 계산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월 달 거에 적혀 있는 월계 그리고 2월 달 거에 적혀 있는 월계 1월 달 거에 적혀 있는 월계 이렇게 합쳐서 이 금액 지금 7,052만 7,200원이 값이 되겠네요. 지금 각각 월계를 더했어요. 자,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얘가 일치하죠. 그죠? 그런데 누적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입금액 계산하면 얘 틀릴 거예요. 지금 얘는 옛날 거부터 합계가 되어서 오는 거라서 이 누계는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월계를 합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월계 어떤 월계 합치는지 이해가시죠? 각 월별로 끝에 마지막에 월계가 있어요. 그 월계 지금 제가 거꾸로 쓴 거예요. 3, 2, 1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2020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9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나?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데 전기 말하고 비교하면 이때는 그냥 재무제표로 가는 게 좋아요. 재무제표 가는 게 좋다는 건 재무제표가 비교 재무제표 때문에 전기 말 거랑 두 개를 섞어서 보여줄 거거든. 그럼 자, 이번엔 당좌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그럼 재무상태표를 열고 자, 그리고 이번 달이 6월 말 현재 그러면 여기 월을 6월 물어본 거는 당좌 자산을 물어봤죠. 그럼 얘가 당좌 자산이네. 이 라인이. 그럼 차이는 자, 올해 거는 이 금액. 올해 6월 달 거. 지금 여기 6월 달 거죠. 또 전기 말 거는 이 금액. 그럼 차이는 3억 4,213만 21만 3,400원이 되겠네요. 얘하고 지금 당좌 자산 차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 차이죠. 얘는 6월달, 얘는 전기말 12월달. 조회를 6월달로 하면 이번 달 것만 그 달로 맞춰질 거예요. 그럼 한눈에 보이죠? 뭐 전기분 재무 상태표 보고 뭐 단기 합계자산이산표 봐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쉬었다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 문제를 좀 몇 개만 풀다 보면 패턴이 여러분들 좀 눈에 익을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